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할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 17? 17 한번 볼까? 17 맞아? 지난 시간에 한 거 연습 한번 더 하자. 그 유형편 보세요. 유형편에 너네 말장난 문제 아까 하나 있던데, 유형편. 자, 유형편 잠깐 한번 풀어볼래요? 유형편에 요거 하나 하고 갑시다. 자, 너네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오거든, 고식의 문제가. 유형편 몇 번이었지? 아까 몇 번이었니? 선생님 맞춰야 되었던 게? 15번. 15번. 7페이지 15번. 유형편.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XA는 새로운 집합이야. 새로운 집합인데,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이 A라는 집합을 에서 부분 집합들이 있겠죠.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한다 했어요. 그럼 A 집합이 지금 뭐였냐면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랑땡에다 이렇게 중괄호 돼 있는 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원소 4개짜리. 알겠죠? 이거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예요, 얘들아? 부분 집합 총 몇 개야? 내가 2의 n제곱이라고 했었잖아, 선생님이. 맞아요? 총 16개란 말이에요, 16개. 그 16개를 적는 거야. 이런 집합이 있는데 얘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다 했어. 그럼 뭐부터 시작해 무조건? 부분집합의 가장 기초 뭐였어요? 공집합부터 시작하죠. 공집합.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에는 원소 한 개짜리를 다 적을게요. 어떻게? 이렇게 부분집합이니까 집합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다 적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현혹되지만 이거 생긴 그림에 이제 중괄호 쳐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림에 중괄호를 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소 한 개야. 이 XA란 집합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짜리 있겠죠. 뭐 1, 2도 있을 거고, 뭐 1, 3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아요? 총 16개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다 마지막 자기 자식 부분 집합 중에. 맞죠? 1, 2, 3, 마지막에 여기다 쓸까? 1, 2, 3,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까지 있겠죠.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원소 한 개라고. 이렇게가 원소 한 개야. 알겠어요? 이걸로 보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번 봐봐. 동그랑땡이 원소냐? 동그랑땡 원소냐? 여기 원소 있잖아. 맞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자, 공집합이 이거의 원소야. 이거에 또 부분집합으로 하면 부분집합 몇 개 있을 것 같아? 2의 16승계가 있어요. 2의 16승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다시. 그럼 공집합 무조건 부분집합이잖아요. 니은도 맞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디귿. 원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이거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 틀린 말이야. 그 다음 4번은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뭐로? 포함한다로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4번은 맞는 말이야. 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잖아. 맞아요? 만약에 4번에서 이런 기호를 써서 즉 포함한다의 기호를 써서 맞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또 새로운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맞겠지. 2, 3개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이거 원소를 하나를 부분집합으로 갖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만약에 리을이 맞게 있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XA. 이해돼요?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돼. 알았지? 약간 말장난 문제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아까 몇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이거 맞나요? 맞죠? 자, 두 집합이 있는데, 봐봐. 자, 페이지 6번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문제가 2하고 A가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1, A, -4, 12, -A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원소를 얘가 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겠네. 1은 있고 2하고 A인데 맞죠? 3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 A가 1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할게요. A가 1이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들어 봐야 돼.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하고 11인데 2를 받고 있지 않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매칭을 요거 2하고 A가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가 되려면 A가 6이면 되네? 맞죠? 맞죠?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 이럴 때는 A가 6이 되면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때 6이면 여기 6 넣으면 오 되네! 맞죠? 아 그래서 A가 6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반대쪽 매칭해볼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A가 안 만들어지네? 성립하지 않죠. 딱 우리가 두 번째로 고른 이게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해보자. 자, 두 집합이 되어요. 둘이 같더래요. 2번은. 둘이 같더래.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더래요. 그럼 같다라는 거는 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이거랑 이거랑 같더래. 자, 그럼 당연히 뭐만 가능해요? 5, 8이 있잖아. 이 6은 반드시 이놈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같으니까.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가 6이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A 값이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 하면 맞아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요. 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러면 3일 때 한번 봐보자. 맞는지. 3 해보니 맞니? 8 나오고 3 해보면 5 나오네. 3 맞네. 맞죠?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해보자. 맞아? 마이너스 2 하면 맞아? 안 맞죠?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안 맞잖아. 맞나? 안 맞겠지. 음수 때 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이 와요? 피곤하죠? 우리 인생이 다 피곤합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펜이 잘 안 나오네.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6-1번 한번 봅니다. 선생님처럼 풉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그 X의 범위는 지금 K, X, U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있고요. 얘는 X가 원소인데도 마이너스 3,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B의 범위가 더 넓으면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처럼 잘 봐. A를 그립니다. 지금 둥우 있으니까 이 수직선에다 반드시 그려서 합니다. 눈으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K고 6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B를 이게 A의 영역이 한마디로. 맞죠? B도 밖에 있으면 돼. 이렇게 밖에. 맞아 안 맞아? 범위가 더 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 3하고 마이너스 3K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간다잉.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부등호로 표현할 건데 K보다 마 3이 더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씁니다. 마 3보다 K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돼요. 맞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자 마 3이 여기 와도 될까 안 될까? 얘랑 그러니까 등호가 돼도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거든. 맞아요? 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범위 넓은 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 상황 네 가지로 만들어 보여줄 테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잘 봐. 이런 비슷한 케이스. 봐봐. 똑같이 안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K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쪽만 볼게요. 그냥 이쪽만. 자, 얘가 마3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문제도 똑같아요. 마3은 K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 맞아. 맞아요? 자,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렇죠?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잖아. 범위가 넓은 걸 갖고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한쪽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일부러 귀찮더라도 다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 이쪽이 더 넓어야 되는 걸 내가 바깥쪽에다 그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맞아. 알겠죠? 자,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왜냐면 얘 둘 다 안 갖고 있으니까. 넓은 것도 안 갖고 있고 좁은 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같은 거야 한마디로. 되는 거야. 근데 얘 잡아보자. 마지막 개념이야. 여기 갈게요. 자, 얘 좁은 놈은 갖고 있고 넓어야 될 놈은 안 갖고 있는 이런 상태를 봐봐. 그러면은 이건 맞거든.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마삼 이게 K가 마삼이 돼버리면 좁아야 될 놈은 이 마삼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안 갖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일부러 선생님 케이스를 다 보여준 거야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고. 자, 연습 한번 하자. 이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쪽 봐볼게요. 요거를 만족해야 되며 동시에 이쪽도 만족해야 돼요. 뭐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6 -3K가 더 커야 되는 건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 맞아요? 이거 팩트로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질문. 아영아,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 들어가야 돼 안 돼?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큰 게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와도 되는 거야. 등호 들어가도 된다고.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이 답이야 한마디로. 우선 이거 해놓고 이 케이스도 선생님 내가 이제 나눠서 다 보여줄게. 자, 그러면 여기 나눠보면 K가 어떻게 돼요? 마3으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죠. 마2가 되는 거 보이나?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K가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는 K가 마2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죠? 이렇게 돼서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답은 거기가 이렇게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답이 되죠. 이해되죠? 뭐라고 써야 돼? K 범위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범위가 더 넓어요. 무조건 바깥에 그려놓고 딱 그냥 보고 써. 뭐 머리를 쓰지 마. 그냥 보고 쓰라고. K가 마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마3 K가 6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해놓고 이게 등호가 돼도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가 좁아야 될 거예요. 범위가 좁아야 될 거가 이렇게 있고 여기 A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를 이렇게 딱 넓어야 될 게 선생님 더 넓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자, 한다잉. 무조건 이건 써야죠. A보다 B가 커야 된다는 써면 돼. 맞죠? 자, 질문. 등호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그죠? 왜? 넓은 놈은 갖고 있고 좁은 놈은 안 갖고 있으니까 오더라도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A고 B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면 그냥 B가 A보다 커야 되구나.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아요. 왜? 둘 다 안 갖고 있으니까 넓은 놈이 오더라도 둘 다 안 갖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안 갖고 있으니까 포함이 상관없잖아. 마지막. 이렇게. 자, 하진아. A가 B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커야 돼요. 자, 등호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대로 놓고 끝내야 돼. 왜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로 오게 되면 넓어야 될 놈은 A를 갖고 있지 않잖아. 좁은 놈은 오히려 A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우는 친구들이. 뭐냐면 딱 이런 경우. 안에 거는 색칠돼 있고 바깥 거는 구멍 뚫려 있는 것만 등호 안 들어가고 나머지 다 등호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선생님처럼 풉니다. 딱 보고 이거 성립해야 되네. 우선 요걸 먼저 보죠. 이렇게 해놓고 가도 되는지 오케이. 가도 되는지 이렇게 하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야 된다. 무조건. 부등식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그려져 있다.
혼나는 거야. 알겠어? 자, 해봅시다. 자, 18페이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요. 답이 뭐였어요? 2의 n제곱이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왜 2의 n제곱이냐?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그때 원소들이 뭐 A1, A2, A3, 딴딴딴 AN까지의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개수야. 개수 맞지? 개수는 답은 2의 n제곱입니다. 2의 n제곱.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5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다? 몇 개다? 2의 세제곱개야. 8개라고. 그 이유는 이 부분집합을 다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2의 세제곱을 다 나열하면 뭐부터 시작해? 무조건 공집합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원소 1개짜리.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다 부분집합이니까 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집합교를 써야 돼요. 자,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1, 2, 5죠.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거기 봐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데 왜 2의 n제곱이냐는 밑에 그 수용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거든. 얘가 있냐 없냐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2가지죠. 맞아요? 얘가 있냐 없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죠. 얘가 있냐 없냐 2가지죠. 맞아요? 이거 다 곱해야지 경우의 수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 얘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거를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없다라는 걸 선생님 x라고 있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상황은 뭐예요? x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셋 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동그라미 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뭐를 의미할까요? x 동그라미 x를 의미하게 돼요. 맞죠? 그 다음 얘는 뭐를 의미해요? x 동그라미를 의미하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뭐를 의미해요? 동그라미 x를 의미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n제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동그라미 아닌 x거든. 있냐 없냐 선택권이 2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지? 자,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 기억나나요? 진 부분집합이라는 거 뭐냐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개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또는 갖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문제는 그거의 개수만큼 빼주면 돼요. 그걸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봐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반드시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반드시 2하고 4. 그러면 2하고 4를 배제시킵니다. 우선. 오케이? 2하고 4를 배제시키고 1하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본다고. 그 개수는 답은 뭐냐면 여기 2개잖아요. 맞죠? 2의 4제곱 빼기 2가 답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반드시 2하고 4를 포함하라고 했거든요. 포함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배제시켜놓고 부분집합을 해볼게. 배제시켜놓고 뺀 이유가 배제를 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배제시키고 즉 1, 3으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보면 뭐부터 시작해요? 공집합, 그 다음에 1, 맞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죠? 나는 여기다가 다 뭐를 집어넣을 거야? 2, 4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했잖아. 여기다 다 2, 4를 넣을 거야. 여기다 2, 4를 넣어버려. 그러면은 2, 4로 바뀌겠지. 맞아. 여기다 2, 4를 넣어버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1, 2, 4가 되겠지. 1, 2, 4. 맞아. 여기도 2, 4를 넣어버려. 그러면은 2, 3, 4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다 2, 4 넣어버려. 1, 2, 3, 4가 되겠죠. 맞아. 즉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빼놓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럼 방금 거랑 똑같지 않아? 반드시 갖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이게 답이잖아. 맞죠? 즉 반드시 그 특정 원소를 가져야 한다. 반드시 그 특정 원소를 갖지 않아야 된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하진아 이해돼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빼놓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사를 다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 이사 넣고 여기다 이사 넣고 여기다 이사 넣고 맞아요? 갖지 않아야 된다. 처음부터 빼놓은 거잖아. 이게 답이야 그냥. 그래서 반드시 그 원소, 특정 원소를 가져야 한다, 갖지 않아야 된다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K다 또는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을 게 K다 그 개수가. 그 답은 뭐가 된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K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개념 체크 1번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의 약수가 거기 적혀 있네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1번 답. 2의 몇 승이야? 6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상원아 맞아? 자, 2번. 상원아, 2번 답은 뭐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 봐, 여기 18페이지 맨 밑에 보는 거야? 18페이지 맨 밑에. 2번. 2의 6승에서 몇 개 빼야 돼? 한 개 빼면 되겠죠? 자, 2의 6승 얼마예요, 우리 친구들? 64. 이 정도 외워야 돼. 자, 물어봐야지. 하진아, 2의 10승이 얼마야? 그렇죠. 1024.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또 생각하고 있어, 그거를. 바로 튀어나와야지. 자, 그래서 얘는 63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13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돼요. 그럼 13 제외시켜놓고 하면 되겠죠. 자, 지훈아 답이 뭐야, 그럼? 2의 4제곱. 맞죠? 13 배제 시켜놓고 하면 돼. 16개. 4번.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4개를 빼놓고 보면 되잖아. 맞죠? 알아야 답은 뭐야? 그렇죠. 4죠. 2의 제곱. 그 아예 4개를 빼버리면 되죠.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반드시 갖지 않아야 된다. 같은 문제. 같은 문제. 이해됐죠? 오케이. 자, 필수예제 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입니다. 1, 2, 4, 8, 16입니다. 자, 1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4, 8은 안 가져야 된대요. 얘는 갖고. 그럼 다 빼놓으면 되지, 볼. 맞죠? 맞죠? 이 세 개 빼놓고 보면 되잖아, 이렇게. 반드시 갖는 거 안 가는 거 똑같은 거야. 알겠어? 답은 뭐가 돼요? 4개. 2의 제곱. 왜 그렇게 되냐? 이 두 개로 만드는 걸 다 적어볼게,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마디 답이 4가지인데. 공집합 2, 16, 그 다음에 2, 16 이거잖아. 여기서 2의 제곱으로 구해놓은 게 1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요? 결국에는 얘는 개수는 똑같다는 거야. 1, 1로 바뀌는 거야. 얘가 1 넣으면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1, 2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1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1하고 16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맞죠? 얘는 1, 2, 16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개수는 똑같다고. 1만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무슨 단어를 보자마자 이거구나 라고 해야 돼. 무슨 단어? 적어도. 이 단어는 무조건 반대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총 경우에 있어서. 봐봐. 적어도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그럼 4의 배수가 뭐예요? 4, 8, 16이잖아. 맞아, 맞아. 맞죠? 4, 8, 16. 그럼 적어도 4의 배수가 원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너네 문제 어려워져. 왜냐면 케이스 다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4의 배수가 있다면 4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8하고 16 없어도 되고. 맞아요? 케이스 봐봐. 4, 8, 16의 케이스들 봐봐. 적어도 4의 배수가 하나만 원소 가져야 된다면 4 갖고 얘 안 갖는 경우, 그 다음에 4 안 갖고 8 갖고 얘 안 갖는 경우, 얘 안 갖고 얘 안 갖고 16만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얘 2개 갖고 얘 안 갖는 경우. 이게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계속. 맞아요? 어때요? 그럼 머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냐?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상황으로 푸는 거야. 뭐냐면 무조건 부분집합이겠죠. 여기서는 부분집합이 있겠죠. 해서
4의 배수가 반대 상황이 뭐야? 아예 없는 거.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거를 빼버리면 적어도 4의 배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겠지. 이거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반대 사건. 이게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나와. 무조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총 무슨 일에서 반대 사건의 부분집합을 빼는 거야. 여기서는 부분집합이고 그때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4의 배수 원소를 가져야 된다. 반대가 뭐예요? 아예 4의 배수를 안 갖는 경우죠. 맞아요. 4의 배수 없는 걸 다 빼면 적어도 4의 배수 한 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끝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제죠. 자,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5승계 맞습니까? 2의 5승계인데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거. 요 세 개를 제외시키면 되죠. 맞아요. 1, 2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몇 개를 빼야 돼? 2의 제곱계를 빼면 되겠죠. 맞아요. 이해됐어? 요거 없는 거. 안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거대로 다 따로따로 나눠서 풀어야 돼.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2의 5승이 얼마야? 30인가요? 그 다음에 4개를 빼면 되죠. 그래서 답은 2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적어도의 말이 나오면 총 개수에서 그 반대의 그 개수를 빼는 거예요. 반대 사건의 경우를 개수를 무조건이야. 이렇게 적어도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알겠어요? 알았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이 7-7번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유리미도 일시정지 눌러놓고 풀어봅니다.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치자. 여기서 반드시 1, 2는 포함해야 되고 1, 2는 포함, 그 다음에 3은 불포함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 그냥. 그래서 뭐 공식에는 2의 5제곱 요거 포함한 거랑 포함 안 한 거 각각 다 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이라서 2의 제곱인데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 두 개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2의 제곱이잖아 그냥.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두 개로만 부분집합 만들면 공집합부터 원소 하나 있는 놈, 원소 하나 있는 놈 두 개 이게 이제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 1, 2는 포함해야 된다면서요. 여기다 1, 2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다니까. 얘를 배제시키고 하더라도 개수는 4개가 나오죠. 왜? 여기다 1, 2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렇잖아. 공집할 때 1, 2 집어넣으면 1, 2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다 1, 2를 집어넣으면 뭘로 바뀌어? 1, 2, 4로 바뀔 거 아니야. 개수는 똑같이 나온다고. 여기도 1, 2 집어넣고 여기도 1, 2 집어넣으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7-3번이 좀 어려웠나 봐. 7-3번 한번 해볼게. 자, 18의 양의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소를 다 적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을 적어보면 1, 18, 2, 9, 3, 6 이렇게 되나? 6개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진 부분 집합 중에서 라고 했죠. 진 부분 집합 중 진 부분 집합. 그럼 진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어요, 얘들아? 2에 6승에 3개를 빼야 되겠지.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제외하고. 맞죠? 즉 뭐 빼고 요 부분 집합 중에 요거 하나 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원소로 가진대, 홀수를.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죠, 적어도. 그럼 반대로 하라 했잖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니까 모두 그냥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짝수로만, 여기서 뭐로만?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면 된다고. 짝수로만.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어야 된다. 반대 사건보다 모두 짝수로만 이루어졌다. 짝수가 뭐 있어요? 2, 6, 18 이렇게 있나요? 짝수? 맞죠? 그럼 2의 몇 승이야?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2의 세제곱을 빼면 되겠죠. 맞아요. 자, 6의 30 이거 얼마야? 63. 이거 빼면 얼마야? 8? 빼면 얼마야? 55 되는 거 보이나요? 답이 55였어요. 55. 문제를 잘 읽었어야지. 진 부분집합 중에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의 8번. 자, 학교 시험에서 거의 단골 문제, 거의 나온다라고 보장되어 있는 보정 문제죠. 한번 볼게요. x는 8의 양의학수. 그러면 x는 8의 양의학수면 뭐야? a가 뭐야? 1, 2, 4, 8 이렇게 하니까 a 자리 딱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이 얘를 포함하고 있고 얘는 누구 소속이냐면 24의 양의학수. 자, 24면 1, 24, 2, 12, 3 얼마야? 3, 8, 4,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X라는 집합은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얘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얘는 1, 2, 4, 8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죠. 맞습니까? 즉, 이 안에서 1, 2, 4, 8을 반드시 가지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X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맞죠? 1, 2, 4, 8을 반드시 가지면서 얘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맞아요? 반드시 갖는다. 제외시켜놓은 거 개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1, 2, 4, 8을 제외시켜놓은 나머지 4개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2의 4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의 4제곱 이걸로 만든 부분집합 만들어놓고 1, 2, 4, 8 다 때려 넣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다시 얘는 얘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 1, 2, 4, 8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은 마지막 1, 2, 4, 8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밑에 문제들도 풀어봅니다. 시작. 자, 유리미도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친구들 8-3번 한번 봐봅시다. 8-3번. 우리 친구들 딱 막히는 문제가 8-3번이네. 재밌네. 자, 8-3번 가볼게요. 자, 투집합이 n 이하의 자연수고 이거는 12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그럼 b는 딱 완성이 되겠네. b는 2, 4, 6, 8, 10, 12 이하의 2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A는 n 이하의 자연수야. 뭐 자연수가 있겠죠. 그럼 1, 2, 3, 땡땡땡땡 n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n 이하의 자연수니까. 맞아요? 자, 그때 뭐냐면 B라는 집합 X가 있는데 얘는 B보다 그거 A 밑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B가 2, 4, 6, 8, 10, 12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1, 2, 3, 4, 땡땡땡땡 n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딱 관계가. 자, 그럼 당연히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고 있겠지. 그럼 얘의 범위가 더 넓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조건 하나 적을게요. 뭐다? n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이 x가 될 수 있는 게 64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64개가. 그럼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를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얘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거든. 맞아요? 그럼 이 원소 개수만큼 여기서 빼잖아. 맞죠? 어떻게 돼? 2에 여기 몇 개 있어요? 원소가 n개 있단 말이야. n개에서 이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뺐을 때 맞죠? n은 12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가 만족하는 게 64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64다.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64개랑 2에 몇 제곱 돼야 돼요? 6제곱인가? 그죠? 그럼 여기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되면 되겠죠. 6제곱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얘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 그 개수만큼 빼면 되잖아요. 여기 개수에서. 오케이? 이 6개를 빼면 되잖아. 6개. 이건 n개고 원소가. 12 이하의 자연수가 1부터 무조건 1부터 n까지잖아. 이해됩니까?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돼요. 4번 될까? 나머지 친구들도 다 표시해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연습 문제들이 좀 있고, 이거는 이제 너네가 숙제로 열심히 해와요. 선생님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17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7번 이런 것들은 알겠죠?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솔직히 실력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할만해. 알겠죠? 자, 24페이지 집합의 연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도 연산이 있어요. 연산이 있는데 뭐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연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 합집합부터 시작할게요. 합집합 우리가 배우는 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뭐냐? 별거 아니야.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맞아요? 합집합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즉 원소가 A 또는 B가 되는 거를 합집합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냐? A 집합이 1, 2, 3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B 집합이 3, 4, 5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벤다이어 그림으로 표기해보면 어떤 거예요? 3이 겹치죠? 맞아요? 자,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합집합은 기호 표시가 U 이렇게 표현돼요. U 어떻게? A 합집합 B 이렇게 씁니다. 다시 얘를 A 합집합 B로 읽고요. 얘 뭐였어요? 집합이죠? 답도 집합이야, 집합. 다 적으면 돼. 뭐예요? 1, 2, 3, 4, 5. 집합은 원소가 두 번 중복되면 한 번만 적습니다. 같은 원소는. 그래서 답은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 원소들은 A 또는 B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근데 합집합을 선생님이 그냥 이것들이 합집합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식으로 표현이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A 합집합 B는 어떤 원소들이냐? 그 원소들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모두 다 얘기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의미가 뭐라고? 합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한글로 안 써서 그런가? 또는 5월 또는 알겠죠? 자, 교집합은 뭐냐면 여기서 이 문제로 돌아가면 교집합이 선생님, 저게 그리고랑 완전 다른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해야 돼. 영어로 또는과 and는 다른 거야. 완전히 달라요. 아예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봐. 너와 너가 편의점 가. 그럼 둘 다 그냥 가야 되겠지. 너 또는 너가 편의점 가. 얘만 가도 되고 너만 가도 되고 둘 다 가도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또는과 그리고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래서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학에서 우리 그 2차 방정식 풀 때도 예를 들어서 x-2, x-3은 0이다. x 이거 답을 뭐라고 해요?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 썼던 거 알고 있죠? 맞죠? 이렇게 써야 돼. 또는이라고 써야 돼. 만약에 x는 2 그리고 x는 2 이렇게 쓰면 x는 3 이러면 틀린 말이야. 그 이유는 x가 2이면서 3이어야 돼. 그런 숫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쓰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학에서요. 너네 선생님 예전에 강조했을 거야. 2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콤마로 찍은 친구도 있거든요. 틀린 말이야. 이 콤마의 수학적 정의는 뭐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알겠어? 이해됐어요? 콤마는 그리고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는 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어? 콤마라고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좀 깐깐한 선생님 틀렸다고 해요. x가 2이면서 3이어야 된다고. 없는 수잖아. 그런 수는 답이 없다가 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 한번 해볼게요. 교집합. 자, 교집합은 뭐냐면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부분, 이 3이 교집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교집합 이걸로 그대로 써먹을게. A 교집합 B. 교집합이 이 이유를 거꾸로 씁니다. 이렇게. 교집합 B는 얘도 집합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답은 뭐라고 쓰냐? 3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3. 이해되죠? 자, A는 뭐예요? 그리고예요. A 그리고 B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속해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누구야? 3이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 속하고 있는 모든 그거를 교집합이라고 기호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의 표시는 어떻게 됐어요? A 교집합 B의 의미는 뭐라고 했다?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누구도 충족해야 돼?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A이면서 B가 돼야 되는 거 3밖에 없잖아. 맞아요? 이해됐죠? 근데 집합에서 보면 1, 2, 3이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4, 5, 6. 자, 질문 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는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에서. 뭐 쓰면 돼? 1, 2, 3, 4, 5, 6 쓰면 돼. 맞아, 맞아. 자, A 교집합 B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겹쳐지는 게? 없죠? 뭐야? 그렇죠. 공집합이다. 겹치는 원소가 없잖아. 원소가 없는 집합. 결론은 집합이라니까? 무조건 집합이니까 집합도 써야 돼. 집합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집합이랑 이런 거 뒤에 있네. 그럼 이거 나중에 할게요. 자, 교집합까지만 하고 우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소. 자, 우리 혹시 자연수의 서로소 기억납니까? 서로소가 뭐였어? 자연수에서? 언제 배웠지? 조선시대 때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너도소, 나도소, 서로소. 아마 배웠던 사람 이런 드립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이? 자, 서로소는 두 수를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자연수의 서로소를 찾을게요. 서로소라는 뭐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자, 2와 3은 서로소가 아니다? 맞다. 그 이유는 얘 약수를 써보면 1하고 2잖아. 맞아요? 얘 약수 써보면 1하고 3이잖아.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서로소다. 이해돼요? 서로소. 자, 다시. 자, 이거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야 되네. 자, 4하고 2는 서로소일 거 아닐까? 아니죠. 얘는 1, 2가 있고 얘는 1, 2, 4니까 1, 2가 겹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집합에도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서로소가 뭐냐면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자, 공통 원소. 아까 봐봐.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공통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서로소라고 한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너네 의심을 해야지. 선생님, 아까 자연수에서는 서로소면 공약수가 1이라도 하나 겹쳤었잖아요. 근데 집합에서는 서로소는 겹치는 게 없는데 이걸 서로소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하지 않아? 겹치는 게 없어. 얘 부분집합을 써봐. 공집합부터 시작하죠. 1 맞죠? 2 이렇게 얘 부분집합 써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뭐예요? 부분집합이 공집합 하나가 겹치잖아,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예요? 부분집합이 겹치는 게 없다는 의미다. 부분집합이 겹치는 게 공집합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알지? 자연수에선 1이 겹치잖아요. 맞죠? 집합에선 공집합이 겹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해주는 학원이 없다고. 그냥 서로서는 그냥 겹치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지윤아, 그래 안 그래? 미안해요. 너무 내 칭찬만 했어. 미안해. 유리 묻지 마. 자, 그래서 서로서는 공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서로서라고 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알겠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맞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봐봐. 자, 한번 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돼. 봐봐. A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 당연히? 어? 합집합은 여기 다 적는 거잖아. 뭐예요? 그냥 A가 되겠죠. 공집합 우선 한 개도 없잖아. 다 더해봤자. 그렇죠? 이해돼? 자, A 교집합, 공집합은 뭐가 될까? 공집합. 중복되는 게 공집합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해돼? A 합집합 A는 그냥 A가 되겠지. A랑 A 합쳤으니까. A 교집합 A는 당연히 이것도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A랑 A랑 겹치는 게 다 A잖아. A 전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돼. 그냥 어차피 뭐 서로서든 아니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A, B는. 왜냐면 서로서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A 교집합 B는 여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랑 합집합했대요. 그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A 나오잖아. 그냥 봐봐. A 교집합 B에다가 A를 합집합했어. 그럼 전체를 그리잖아요. 뭐가 나와? 그냥 A가 나오겠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흡수법칙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는 얘보다 범위가 좁거든. 무조건. 맞죠? 교집합이니까 무조건 좁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얘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흡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았니? A 안에는 항상 공집합이 있어요. A 안에 항상 공집합이 있냐고? 부분집합에서. 이 부분집합.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있다고 했잖아. 겹치는 게 봐봐. 이거 해도 돼.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아예 없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자. 둘이 교집합을 찾는 거잖아. 중복되는 게 없잖아. 그러면 교집합이잖아. 여기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를 집합으로 표기하면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머리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A 합집합 B는 어디야? 여기 있죠, 여기 전체. 그 다음에 이 A랑 중복되는 거 어디야? 그냥 A만 되겠지. 맞아, 맞아요. 이거랑 얘가 중복되는 부분 이 말이잖아요. 어디다? A죠, A. 그래서 얘는 A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면 돼. A 합집합 B, 오케이 전체네. 근데 A랑 중복되는 부분이 어딜까? A밖에 없네. 그래서 A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하고 차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뭐냐면 A 집합이 있는데 A 집합 바깥에 범위가 따로 없으면 어때요? 너무 많죠? 맞아, 맞아. 범위가 너무 많죠? 잠깐만. 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1, 2 자연수가 전체다라고 하면 맞죠? 어떤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범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의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집합의 여집합. 그럼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얘기하고 책상도 얘기하고 바닥도 얘기하고 다 해야 되게 할 거 아니야. 범위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그 영역을 설정할 때 이게 전부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자 1의 바깥쪽에 있는 건 0.1도 있고 0.0001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영역을 정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합을 왜 이렇게 U로, 이거 U예요, U. 선생님이 U를 이거랑 이렇게 쓰는데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써요. 이거는 합집합하고 헷갈리잖아. 맞죠? 그래서 약간 이 디귿자 모양을 쓰는데 이 전체 집합을 U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univer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알겠죠?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전체 안에 있겠죠 무조건. 전체 밖은 없는 거야 세상이. 알겠죠? 그때 이 바깥쪽 A가 아닌 영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A가 아닌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바깥쪽을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저 한자로 여자가 나머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A의 시승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이걸 읽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 그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제한을 걸어 놓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를. 그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이건 유니버스의 첫 글자고요. 여집합은 A집합이 아닌 나머지 전체를 의미할 때 쓰고 싶어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 C는 어떤 거예요? complement의 약자래요. 나머지 뭐예요? 여집합을 의미한대요. 영어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complement, 나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봐봐. A가 있고 A의 여집합을 이렇게 합집합을 시켰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야.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봐봐.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A 집합이 1, 2가 있대요. 이렇게 1, 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A 여집합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니? A 여집합은 뭐가 되니? 그죠? 3, 4가 되겠지. 3하고 4. 이렇게. 얘도 여집합은 집합이에요. 집합.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럼 A 여집합을 좀 럭셔리하게 써보자라는 게 이거죠. A 여집합은 어떻게 하냐? 원소는 원소인데 그 원소는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이면서 누가 아니어야 돼? A가 아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는 A가 아니어야 된다. 자, 콤마 찍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그리고라 썼죠? 근데 콤마로 써도 돼요. 같은 말이야. 그리고와의 콤마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집합. 이제 차집합 할 거야.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빼기처럼 씁니다. 근데 집합에서는 차집합이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또 없는 사람들은 A 빼기 B라고 읽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했냐? A 차집합 B라고 읽어야 돼요. 집합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A 차집합 B는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먼저 A가 있잖아. 그죠? A를 색칠을 먼저 해요. A가 여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B를 빼래. B를 지우래요. B를 지워래. B를 이렇게 지우래. B를 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맞아요. B를 지웠어. 오케이? 뭐가 됩니까? 요새 잘 나가는 너네 좋아하는 핸드폰이 됐네요. 애플이 모양이 됐죠. 맞지? 바로 이게 바로 A 차집합 B예요.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라는 거는 순수 A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B를 제외한 나머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차집합 뭐라고 되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바로 순수한 A의 영역이죠. 맞습니까? 그잖아. 이렇게 있었을 때 A랑 B가 있었는데 순수 A 영역을 바로 A 차집합 B라고 한다. 이거를 이쁘게 럭셔리하게 표현해보면 이게 원소인데 맞죠? 이 원소는 누구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는 맞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원소이면 안 돼요?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B의 원소는 되면 안 되는 이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봐봐. 만약에 A 집합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이 4, 5, 6 이렇게 있어요. 자, 질문. A 차집합 B는 뭐가 될까요? A 차집합 B는 1, 2, 3이 되겠죠? 1, 2, 3 이렇게. 자, 질문.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될까요? B 차집합 A 5, 6 1, 2, 3, 4, 5, 6이잖아. 그렇죠?
자, B 차집합 A는 뭐냐? B를 칠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갖다 A를 다 지워버려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5, 6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집합의 연산이 끝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복구할 거야. 자, 그럼 요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아까 하다가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전체가 된다 그랬지? 전체 집합 U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교집합, A의 요집합. 자,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봐봐, A가 있고, 전체가 있고, A 요집합이 이 바깥이잖아. 맞아요? 자, A 요집합하고 A가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지.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니까. 원소가 없습니다. 맞아요? 뭐가 된다, 답은? 공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 자, 그 다음에 질문. 전체의 요집합. 전체 바깥쪽에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로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됩니다. 전체 그 세상이 전부인 거야. 그 집합에서는 U가. 그럼 반대로 공집합, 요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다 반대쪽이에요. 뭐야? 다 가졌죠. 그잖아. 다 U가 됩니다. 공집합, 요집합은 전체고 전체의 요집합은 공집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A의 요집합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요집합을 했어.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자기 자신이 되겠지. 봐봐. A 요집합 여기잖아. 여기에 반대쪽. 여기잖아, 다시. 맞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다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질문. 이 그림 보면 생각이 나겠다. 자, 전체 집합, 차집합 A.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 색칠했어? A를 지웠어. 뭐만 남았어? A 요집합. 맞아요? 이거 A 요집합. 오케이? 전체 집합에서 A 요집합을 차집합을 했어. 이렇게. 뭐가 남아? A가 남아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뭐냐? A 차집합 B 있잖아. 얘는 반드시 이걸로 기억합니다. A 교집합 B의 요집합.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왜냐면 집합 나중에 이제 합집합과 요집합을 연산을 할 거란 말이야.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할 텐데 그 연산을 할 때는 이 차집합은 연산을 못 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만 연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게 맞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볼게요.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면 A, B가 있어요. A 차집합 B가 F를 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F를. 맞죠? 이거 맞는지 보자. A가 여기입니다. 맞아요? 맞죠? 교집합, 비요집합. 비요집합은 뭐야? B 바깥, 여기 전체 그려놓고 할게요. B 바깥쪽이죠. B 바깥쪽. B 바깥쪽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교집합, 즉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게 어디야? 까만색과 빨간색 중복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생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색과 빨간색이 중복되는 부분. 아영아, 보여? 안 보여? 까만색하고 빨간색이 중복되는 부분. 여기 F 모양 똑같잖아. 이 차집합이랑.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산이 나오면 이게 나오잖아?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응용력이 얼마나 좋은지. 잘 봐! 자, B 차집합, A 요집합.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거? B 쓰고, 맞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교집합을 써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요집합이잖아. 뒤에 거에 요집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요집합 뭐가 된다 했어요? 다시 원상복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B 교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그림을 그려놓고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런 거 해야 돼. 잘 봐.
있겠다. 자, 질문.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어디야? 자, A가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A를 먼저 칠해. 알겠어요? A를 칠하면 여기잖아. 머릿속에 이게 싹 색칠을 하는 거 이렇게. 자, A 교비를 지워. A 교비가 어디? 여기를 지웠잖아, 이렇게. 누가 되는 거야? 애플. 이게 뭐였어? 나 볼래. A 차 B잖아. A 차 B랑 이거랑 같단 말이야. 자, 얘랑 또 같은 거 또 해볼게요, 선생님이. A 합 B를 다 해놓고, 맞아요? 여기서 누굴 지워버리면 돼? B를 지우면 얘 되는 거 보이나? 봐봐. A 합 B를 다 칠해. 오케이? 그럼 누굴 지워? B를 지워. F를 되는 거 보이나? 이것도 돼. 그러니까 이 A 차 B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많다고. 얘도 A 차 B고 얘도 A 차 B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A 교 B의 여집합. 이것도 기억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해. 뭐 일단 몰라도 상관없어, 솔직히.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연산할 때 이걸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알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너네 주의해야 될 거 A 차 B랑 당연히 B 차 A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 A 차 B는 이쪽 F이고 맞아요? B 차 A는 이쪽 F이란 말이야. 자, 질문 생각해볼까?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첫 번째는 A, B가 처음부터 같은 거야. A 칠해놓고 A 지워버렸어. 결국엔 뭐예요? 공집합. 맞죠? 그냥 같은 경우가 있고 A, B가 모두 공집합인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그냥 같으면 되잖아. 1, 2, 3, 4, 1, 2, 3, 4 둘 다 같을 때. 즉 이럴 때 A를 칠해놓고 B를 지웠어. 아무것도 없지. B를 칠해놓고 A를 지웠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경우 없는 데가 아니에요. A, B가 같거나 둘 다 공집합일 때는 된다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자 26페이지 5번을 아직 안 했거든요. 한번 이것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와, 개념만 했는데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봐봐. 누구 안에? 자, A 안에 B 있어. 내 안에 B 있다. A 안에 B 있다. 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가 B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이렇게만 줄까? 아니죠. 또 문제는 항상 너네들을 헷갈리게 한다. 자, 이런 표현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된다. A 합집합 B를 했더니 그냥 A가 되거든. 생각해봐. 이거 A 합집합 B 하면 그냥 A 되는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A가 B를 부분집합으로 잡고 있다. A 안에 B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했더니 누가 된다? 이 그림 봐봐. 누가 돼? B 되겠죠. B. 맞아요? 중복되는 거 B잖아. 자, 이거 같은 말이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문제 났어요.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상호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 차집합 A를 해봐. B를 칠했어. A를 지웠어. 남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다. 이해됩니까? 그것도 이 지금 세 개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말이라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여기에다 여집합을 붙일 거야. 그럼 두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뭐예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B의 여집합이 범위가 더 넓잖아. B 여집합이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야. A 여집합이 이쪽 바깥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좀 헷갈리는데 다 상관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집합 붙이고 여집합 붙이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렇잖아. 여기다 여집합 붙이면 A가 되고
A 연집합 붙이면 B가 되고 그럼 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기호는 없죠. A가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포함하는 거. 이렇게 C를 형성했잖아. C곡으로. 옛날에는 이렇게도 했었어. 이렇게도 해도 돼. 솔직히 아빠 세대 때. 아빠 세대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알았어? 뭐 근데 이제 너네 뭐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죠.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갑시다. 괜히 우리가 선구자처럼 선생님 수학의 정석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는데 왜 틀렸다고 하셨습니까? 이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래서 거의 다 했다. 두 번째, A와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아까 뭐 했어요? A와 B는 뭐다? B는 어떤 관계다? 그렇죠, 서로소. 자, 문제에서 대놓고 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야. A, B는 서로소야. 이렇게 안 준다고. 뭐라고 쓰냐? 이렇게 나온다. A 차집합 B를 했더니 그냥 A가 나온다. 이렇게. 그잖아. 뭐냐?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A를 칠했어, B를 지웠어. 그냥 A잖아. 맞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다. 서로소구나. 너네가 인정을 해야 돼. 알겠어요? 두 번째, 똑같이 B 차집합이 누가 되겠어? 그럼 서로소면 P가 되겠지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누구의 부분이냐? B의 여집합에. 봐봐. 이 그림을 봐봐. 이게 보면 보일 거야.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서로소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B의 바깥쪽이 안에 A가 들어가 있잖아. 맞아. 이거 성립하겠지. 반대로는 A의 여집합 밖에 누가 있어? B가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거를 나타내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이런 문제를 주면 이렇게 주면은 땡큐 문제고 이렇게 꽈서 줄 수도 있다고. 이거일 때. 얘도 이런 관계를 대놓고 주면 땡큐지. 그럼 이런 생각이 나니까. 하지만 대놓고 안 주고 이렇게 주면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물론 이런 안에서 봐봐. 이 포함한다는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이 말이 되잖아. 왜냐면 얘의 진 부분 집합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A가 B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 항상 이렇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커지다가 같아져도 이게 성립을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거 출시하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하다 끝나버렸네. 슬프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오면 다시 이 개념 설명 또 해야 되잖아.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개념 쫙쫙쫙쫙 한 10분 안에 끝내고 바로 문제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지 뭐. 얘들아, 하나 더 해도 돼. 우리는 똑똑하니까. 상원아, 하고 싶은 문제집 없어? 그동안 선생님 저 블랙라벨 풀어보고 싶었었는데 이런 거 없어? 예. 그래? 공부해야지 지금. 자, 뭐하지?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담이 안 되는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집 없나? 알아야 무슨 문제집 있어? 가볍게 그냥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문제집 없어요. 문제집 따위는 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런 거야? 좀 이따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 알겠죠? 어차피 좀 이따 보잖아. 우리 좀 이따 보잖아. 좀 이따 봐요. 지금 책가방 공부할 친구들은 이관 가서 책가방 놓고 공부 좀 해. 앞에 것까지만 해. 오늘 기분 나는데. 이거 하나만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